나눔 서재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얼마 전에 저의 두 번째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딸에게 주고 싶은 가장 좋은 말이라는 제목으로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식이 험난한 인생을 잘 살아내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모두 같습니다. 그 경중을 비교하는 일만큼 무의미한 일이 없습니다. 딸이 20대, 30대에 겪을 인생의 시련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겨내야 할지를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채널을 운영하며 읽은 수많은 책 속의 지혜를 함께 녹여 책에 담았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채널을 찾아주시는 분들의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내 남은 삶을 모두 내어주어도 아까울 것이 없는 우리 가족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잠들기 전에 꿈을 이룬 모습을 그려보자. 어느 날 사무실 책상 한편에 놓아둔 화분이 갑자기 깨졌어. 수개월 전에 내 엄마가 생일 선물로 보내준 이름 모를 관상화가 심겨있던 화분이었지. 깨진 화분 주위를 조심스레 살펴보는데 의아하게도 어떤 충격의 흔적도 찾을 수 없었어. 널브러진 파편을 치우고 뿌리째 꽃을 꺼내기 위해 화분 안을 살피자 그제야 까닭없이 화분이 깨진 이유를 알겠더라. 그 속에는 자랄 대로 자라다 수십 번 또아리를 튼 뿌리가 가득했어. 이러니 화분이 버티질 못하지. 빈틈없는 화분 속을 보고 있자니 그동안 움직임 없이 고요하게만 보였던 이름 모를 꽃이 실로 대단해 보이더라. 꽃은 쉼없이 뿌리를 뻗어가며 내면의 힘을 응축시켜 결국은 단단한 화분을 깨트린 거야. 특별해 보일 것 없는 평범한 사람이 큰일을 해내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어. 그런데 과연 그 사람은 그저 평범한 사람일까? 아니야. 분명 겉보기엔 고요해 보여도 내면의 쇠양이 쌓일 대로 쌓인 사람임이 분명해. 단단한 화분을 안으로부터 깨트린 식물의 뿌리처럼 말이지. 삶에서 진정 필요한 것은 겉을 번지르르하게 꾸미는 것이 아닌 내면을 가꾸는 일이야. 꿈을 이루고자 한다면 거울에 비친 외면을 단장하기보다 그 어떤 시련이 와도 굳건히 버텨낼 내면의 힘을 길러야 한단다. 그럼 내면의 힘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꿈을 이룬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상상할 수 있어야 해. 아빠가 대학 시절 교양 과목으로 글쓰기 수업을 들은 적이 있어. 종강을 앞두고 교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지. 일생에 꼭 한 번은 자신의 이름으로 책을 써라.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 내 이름으로 책을 낸다니. 하루에도 수백 건의 책이 출간되고 있지만 자신의 이름으로 책을 쓰는 일은 정말 쉽지 않아. 그럼에도 아빠는 오랫동안 그 꿈을 가슴에 품고 살았어. 내가 태어나고 책을 쓰겠다는 꿈은 점점 구체화되었어. 잠들기 전 그날 있었던 너와의 소중한 이야기를 하나둘 천장에 써내려갔지.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금세라도 흩어져 버릴까봐 새벽같이 일어나 노트에 옮겨 적기 시작했어. 그렇게 내가 6살이 되던 해 아빠는 내 이름으로 너의 이야기를 담은 책 한 권을 냈단다.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별에는 마음으로 없는 길 가려네. 사랑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설레는 마음으로 낯선 길 가려 하네. 어린이집을 다니던 내가 한동안 흥얼거리던 노래야. 내 작은 입에서 흘러나온 노랫소리가 어쩌면 아빠의 꿈을 키워주었는지도 모르겠어. 너에 대한 사랑으로 아빠는 다시 꿈을 꿀 수 있었고, 별에는 마음으로 낯선 길을 갈 수 있었단다. 화분이 깨진 날 파편을 정리하고 지난번보다 넉넉한 크기의 화분에 꽃을 옮겨 심었어. 그리고 생각했지. 꽃에 물을 주고 햇볕을 잘 쬐어준다면 이 화분도 언젠가는 응축된 힘의 압박을 받겠지 라고. 그렇게 화분에 물을 주며 내 마음에도 큰 한 술의 양분을 뿌려주었어. 양분을 받아먹은 마음의 뿌리가 묵묵히 뻗어나가며 내면을 응축된 힘으로 채워주길 바라면서. 딸아, 너도 아빠가 그랬던 것처럼 너만의 꿈을 꾸길 바랄게. 그리고 그 꿈을 이룬 모습을 되도록 자주 또 구체적으로 상상하렴. 언젠가 내면에 쌓인 응축된 힘이 단단한 화분을 깨듯 너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을 거야. 그러니 오늘 밤은 꿈을 이룬 내 모습을 마음껏 상상해보렴. 매일 아침 1시간을 성장의 발판으로 써라. 아빠, 제발 5분만 더 잘게요. 네? 아침잠에 곤히 빠져있는 어린 너를 깨울 때면 어김없이 이렇게 말했었지. 그러면 아빠는 내 머리맡에 앉아 어젯밤 엉터리 꿈 얘기를 들려주곤 했었는데 기억나니? 여전히 아침은 내가 잠을 몰아내느라 힘든 시간인지도 모르겠다. 미라클 모닝이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봤을 거야. 평소 기상시간보다 이른 새벽에 일어나 자기 개발을 위해 노력한다 라는 의미로 통하고 있지. 아빠의 젊은 시절부터 몇 년을 주기로 관련 도서들이 나오고 있어. 아마도 많은 사람이 새벽 기상을 일생의 도전 과제로 여기는 듯해. 그런데 아빠가 살아보니 진정으로 미라클 모닝의 의미를 실천하려면 일찍 일어나는 것이 먼저가 아님을 알겠더라. 생각해보렴. 수학여행 날이나 소풍날 아침은 저절로 눈이 떠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 무언가를 하고 싶은 열망이 있다면 잠자는 시간이 아까워져. 미라클 모닝은 새벽에 기상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찍 일어날 무언가가 있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내게도 아침잠을 깨워줄 미라클한 일이 한두 가지 정도는 늘 있었으면 해. 그리고 그 일을 위해 매일 아침 1시간을 투자하렴. 일주일 중 5일의 아침 1시간은 1년으로 계산하면 260시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이야. 주말을 빼고 하루 4시간씩 꼬박 석 달을 채워야 하는 시간이지. 어떤 일을 시작해도 내 몸과 마음에 노하우를 쌓을 수 있는 시간이란다. 더군다나 아침 1시간은 하루 중 가장 능률이 좋은 시간임을 잊지 마. 아빠는 한때 낭독의 매력에 빠져 그날 읽은 책의 좋은 구절을 음성으로 녹음하곤 했었어. 그 작업은 주로 늦은 밤에 이뤄졌지. 그런데 어느 날 밤 녹음본을 들어보니 말소리가 너무 빠르게 들리는 거야. 순간 내가 이렇게 빨리 읽었다고? 내일은 내용을 곱씹으면서 천천히 읽어야겠어 라고 생각했지.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어젯밤 녹음본을 다시 들었는데 신기하게도 어젯밤에는 빠르게만 느껴졌던 말소리가 적당한 소리로 들리는 거야. 피로가 쌓일 대로 쌓인 밤 1시간과 맑은 정신의 아침 1시간은 뇌의 정보 처리 속도가 천양지차임을 깨닫게 되었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일찍 일어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선 기적 같은 아침을 맞이할 수 없어. 일찍 일어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주는 무언가를 만드는 일이 먼저란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매일 아침 1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면 비로소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승리하는 것은 하루짜리 경기가 아니다. 그것은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들의 연속이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 젖자 제임스 클리어의 말처럼 인생은 하루짜리 경기가 아니란다. 그리고 그 경기를 승리로 이끄는 데 필요한 시간은 하루 1시간이면 충분해. 물론 매일 반복하는 이른 아침의 1시간이지. 딸아, 이제 아침을 온전히 너만의 시간으로 만들 마음의 준비가 되었니?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시간. 그렇게 인생이라는 긴 경기를 너만의 페이스로 꾸준히 걸어가렴. 1등은 아닐 수 있지만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꽤 많은 인생이라는 경기에서 완주라는 값진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야. 앞서지도 뒤처지지도 않는 너의 걸음을 응원할게. 아빠도 오래도록 내 걸음을 따라 함께 걸었으면 좋겠구나.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쉽게 휘둘린다. 아빠, 파란불인데 후진을 하면 어떡해? 너의 말에 흠칫 놀라 차를 살폈지만 다행히 차는 안전하게 잘 멈춰 있었어. 차가 후진을 했었어? 라는 나의 대답에 너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지. 내가 계속 창밖을 보고 있었거든. 분명히 우리 차가 뒤로 움직인 것 같았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유를 알겠더라. 우리 차 옆에 서 있던 버스가 신호가 바뀌고 조금 먼저 출발하자 우리 차가 후진하는 듯한 착각을 일으킨 거야. 버스가 차창을 꽉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기도 했겠지. 가로수 한 그루만이라도 함께 보였더라면 버스가 움직이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을 텐데 말이야. 우리는 때때로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지금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평소에 나라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텐데 라며 후회를 하곤 해. 자신의 평소 습관이나 사고방식으로는 절대 하지 않았을 법한 일을 하는 경우는 대개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야. 차창이 버스에 가려져 자신의 차가 움직이는 듯한 착각을 하는 것처럼 마음의 여유 공간이 없으면 여러 가지 외부 요인에 의해 쉽게 휘둘리게 돼. SNS에는 누가 더 완벽하고 화려한 삶을 사는지 경쟁하는 게시물이 쉴 새 없이 올라와. 감성이라는 구실은 자기 자랑을 거리낌 없이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보기 좋게 꾸며진 삶을 동경하는 사람들은 좋아요를 연신 누르며 찬사의 댓글을 쓰기 바빠. 이런 세상의 흐름은 자기 본마음을 돌보지 못하게 생각의 창문을 가려버려. 따라 뭔가에 휘둘리는 듯한 생각이 든다면 마음의 여유를 되새겨야 해. 그런데 바쁜 일상에서 느긋하게 여유를 즐기는 일은 생각처럼 쉽지 않을 거야. 성장을 재촉하는 사회 분위기는 젊은 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죄악으로까지 여기곤 하지.
그럼에도 자신의 본 모습을 되찾기 위해선 반드시 마음의 여유 공간을 만들어야 한단다. 아빠가 추천하는 방법은 바로 걷기야. 진정 위대한 모든 생각은 걷기로부터 나온다는 프리드리히 니체의 말처럼 걷는 동안 생각은 분명해진다는 토마스 만의 말처럼 걷기 하나만으로도 너를 이리저리 휘두르는 마음의 잡념을 덜어낼 수 있어. 내딛는 발걸음의 규칙적인 리듬이 마구잡이로 흔들리는 마음을 안정시켜주지. 또 중간중간 눈에 들어오는 다양한 풍경을 통해 어지러운 머리를 환기할 수 있어. 너의 걸음을 따라 함께 걷는 사람이 없더라도 괜찮아. 오롯이 혼자 걷는 길은 깊은 사색을 가능하게 하고 걷기로 잔잔해진 마음의 호수에 허리를 숙여 자신을 비춰볼 수 있게 해주거든. 흐르는 물에는 얼굴을 비춰볼 수 없는 법이야. 누군가 너의 마음에 돌을 던져 물결이 일렁이고 있다면 어디든 걸어보자. 걸음마다 몸은 흔들릴지언정 마음만은 편안히 가라앉을 거란다. 따라 정신없이 흘러가는 일상에서도 시간을 내어 자신을 돌봐야 해. 걷기로 마음의 안정을 찾고 그렇게 만들어진 여유 공간에 너만의 가로수 한 그루를 심어보렴. 그렇게 뿌리 내린 가로수는 아무리 큰 버스가 내 옆을 지나더라도 꿋꿋하게 마음의 중심을 잡아줄 거야. 비로소 휘둘리지 않는 온전한 너로 살아갈 수 있을 거란다. 그렇게 진짜 내 모습을 찾아가렴. 이별을 대하는 자세. 인간이 느끼는 슬픔 중 가장 큰 슬픔은 무엇일까? 아빠 생각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했을 때 느끼는 슬픔이 아닐까 싶어. 젊은 날의 이별은 자신의 선택에 의한 이별인 경우가 많아. 연애를 예로 들 수 있지. 비슷한 결을 가진 다정한 사람을 만나 이별의 잔상을 행복한 장면으로 채울 수만 있다면 이별이 슬프지만은 않을 거야. 그런데 이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별할 때를 알아야 한다는 점이야. 사랑은 늘 격렬한 감정을 동반하기에 냉철한 이성이 설 자리가 비좁기 마련이지. 그런데 이별할 때만큼은 이성에게 자리를 양보해줘야 해. 그래야 너무 늦지도 너무 이르지도 않은 이별을 할 수 있단다. 그렇게 맞이한 이별은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고 또 다른 인연을 만나기 위해 나아갈 힘이 되어줄 거야. 나이를 먹어가며 겪는 이별은 젊은 날의 이별과는 또 다른 층위를 가지고 있어. 원치 않게 소중한 사람이 곁을 떠나게 되는 때가 오기도 해. 인간이라면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시련을 마주하게 된단다. 죽음은 가까운 사람의 일이든 자신의 일이든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감당하기 힘든 슬픔을 안겨줘. 극복하기 힘든 이별의 슬픔,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물리학자인 김상욱 박사가 한 TV 프로그램에 나와 물리학의 관점에서 바라본 죽음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 보통 죽음을 기이한 현상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물리학자의 눈으로 이 우주를 보면 죽음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오히려 산다는 것, 생명이 더 이상한 거예요. 지구의 물과 돌과 땅과 바닷물 다 죽어 있어요. 즉, 우주는 죽음으로 충만하고 죽음이 가장 우주의 자연스러운 상태인 것 같아요. 원자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죽은 상태로 있다가 우연한 이유로 모여서 생명이 되고 생명이라는 정말 이상한 상태로 잠깐 머물다가
죽음이라는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깨닫고 나면 내가 살아있다는 이 찰나의 순간이 정말 소중하다는 걸 알게 돼요. 원자는 영원 불멸해요. 원자는 지금 내 몸을 이루고 있지만 죽으면 다시 뿔뿔이 흩어져서 나무가 되거나 지구를 떠나 별의 일부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린 원자의 형태로 영생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 주위에 원자 형태로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것들은 위안을 주더라고요. 물리학의 관점에서 바라본 죽음은 영원 불멸한 원자의 형태로 되돌아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어. 그리고 무심코 바라본 나무, 바위, 심지어 밤하늘의 별에도 우리가 이별한 생명들이 원자의 형태로 녹아있는 것이고, 따라 영원한 이별 앞에 너무 슬퍼하지 않았으면 해. 어쩌면 내가 사랑하던 그 사람은 온 우주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원자 상태로 되돌아가 비로소 평안을 찾은 걸지도 몰라. 그리고 내가 숨쉬고 보고 듣는 모든 것에서 그 사람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렴. 아빠도 언젠가 세상에서 가장 작고 아름다운 형태로 너와 항상 함께할 거란다. 그러니 힘이 들 땐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렴. 밤하늘에 무수히 빛나는 별빛 중 어느 하나는 너에게 무한한 응원을 보내는 아빠의 마음일 테니 말이야.